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조명가게 2024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란 제목의 미국 언론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클래스TV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숙의 윤석열을 규탄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가 체포되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그가 법에 따른 최고형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제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서 조명가게가 첫 12일 시청시간으로 무빙의 시청시간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미국에서도 1위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즈니에서 이 드라마를 다른 K-드라마와 마찬가지로 분산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선 5개국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하고 인도를 비롯한 기타 아시아 국가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미국에서는 훌루, 남미는 스타 플러스에서 방영됩니다. 결국 이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디즈니 플러스 단일 OTT로 방영된다면 무조건 전세계 통합 1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훌루에서 1위를 했던 무빙의 초반 성적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드라마도 미국 훌루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주는 순위표가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플리스페트롤 순위에는 조명가게가 전세계 4위에 올라 있지만 드라마 제목 뒤에 녹색으로 H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즈니 플러스가 아닌 훌루에서 방영된다는 것을 뜻하며 훌루 순위에서는 미국 1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드라마의 미국 인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미국 훌루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의 예고편 조회수가 다른 미드와 비교할 때 23만 조회수로 최근 한 달간 예고편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또 어제 소개한 버라이어티에 이어 다른 매체에서도 이 관련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 조명가게가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2024년 플랫폼에서 이 오리지널 시리즈가 방영되며 무빙의 기록적인 시청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버라이어티는 디즈니 플러스 한정판 시리즈가 12일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첫 선을 보인 이후 조명가게가 꾸준히 스트리밍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플리스페트롤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방영 며칠 만에 한국, 홍콩, 대만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시청한 드라마로 꼽혔습니다. 일본과 트리키아 같은 나라에서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주지훈, 박보영, 설현, 김미나, 엄태구, 배성우 등 스타급 출연진들의 감동적인 스토리텔링과 연기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성공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한국 드라마 무빙 이후 디즈니 플러스의 또 다른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저는 걸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완벽한 영화나 TV쇼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 조명가게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전향한 김희원은 이 매우 인간적이고 진심 어린 한국 전통 유령 이야기로 완벽한 감독 데뷔를 합니다. 조명가게는 훌륭하게 제작된 작품으로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는 없으며 모두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배우의 연기는 최고 수준입니다.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시청자와 소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촬영, 조명 및 특수효과와 같은 기술적 측면은 한국 드라마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측면 중 일부입니다. 이것은 미리 아무것도 모른 채 시청하고 싶은 종류의 K-드라마이지만 처음 4개의 에피소드가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여정 중 하나로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 돌아갑니다. 완벽합니다. 전반부의 스릴러 서스펜스는 미스터리 범죄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의문이 남았고 줄거리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스토리의 개념과 연기가 설득력 있게 훌륭했습니다. 캐릭터들이 다른 세계에서 죽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와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의 모든 면에서 정말 걸작이에요. 에피소드를 보면서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과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에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방식은 스토리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울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천재적이에요. 말할 수 없는 어머니가 딸을 구하려는 장면, 와우, 그녀에게 오스카상을 줘야 하는 감정, 그리고 그녀 안경을 낀 남자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반전, 그리고 기꺼이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심리 스릴러가 살인적이거나 강력한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무빙 타이밍과 같은 세계관을 배경으로 삶, 죽음, 임사체험, 내세에 대한 긴밀하게 짜여진 흥미진진한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제가 본 어떤 것보다 다르고 더 깊고 더 강렬했습니다. 운명의 붉은 실, 흰옷을 입은 여자, 가느다란 그림자, 수호자, 터널 끝의 빛처럼 각 움직임과 그 경로를 굳건히 하는 풍부한 전설과 지식의 테피스트리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훌륭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몰입감 있는 각본, 촬영의 시각적 향연, 좋은 음악과 캐스트의 뛰어난 연기가 조명가게를 예술작품으로 만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는 걸작이거나 그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재밌는 것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을 사로잡고 경이감을 느끼게 합니다. 스토리나 영상이나 연기를 위해 시청하든 조명가게는 모든 면에서 기대에 부응합니다. 장윤수의 카메오는 즐거운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봉석이 등장하는 것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타이밍에 영탁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큰 우주를 창조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운전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연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울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소년을 조명가게로 안내하는 그의 역할에서 저는 강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1년 전쯤에 이 드라마를 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박보영이 나온다면 저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 볼 테니까요. 줄거리나 내용에 상관없어요. 이 드라마가 무빙이라는 또 다른 10점 만점의 10점 시리즈와 같은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말 무빙만큼 명작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는 크레딧 후 장면이 있는데 꼭 보세요. 최고예요. 모든 캐릭터의 훌륭한 연기와 뛰어난 스토리텔링, 제 시간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줄거리가 실제 임사체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그들이 깨어나기 직전에 모든 빛을 본다는데 동의하는 것과 같았어요. 정말 창의적으로 쓰여졌고 제가 접한 다른 유령이나 내세 이야기와는 달랐어요. 제가 내세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작품은 확실히 저승이 어떨지에 대한 저의 병적인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삶과 죽음 사이의 얇은 선을 걷는 건 말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누가 알겠어요. 아휴.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좋아했고 중간에 장르를 바꾼 건 전혀 필요 없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게 요점이에요. 조각들을 모아서 맞추는 게 정말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구는 사람들의 영혼을 나타내며 조명가게 주인은 실제로 이러한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일부 조명은 거의 켜져 있지 않으며 일부 조명은 이미 꺼졌습니다. 일부는 더럽고 낡았으며 가장 밝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마도 자신의 영혼의 이끌림을 느낄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주었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부분을 사랑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우정에 대한 찬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시입니다.
허구,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공포, 초자연적 요소가 훌륭하게 결합되어 다양한 관점이 우리를 신비한 장소로 여행시키고 매우 다른 캐릭터들의 운명을 헤매며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가 너무나 훌륭하게 흥미롭고 흥미진진해서 모두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계속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거든요. 시즌 후반부의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파라분량의 몰입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2024년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이며 시청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무섭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전반적으로 좋은 쇼였고 때때로는 조금 느렸지만 내가 K드라마를 즐긴 지 오래됐어. 타임라인이 드라마 무빙과 똑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감독님과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새벽 1시 30분이에요. 저는 방에 혼자 있는데 일화를 보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진짜 엉터리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TV쇼가 제작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 처음에는 공포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스토리라인에 반해버렸어요. 파라에서 어머니와 딸을 위해 울부짖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내란숙의 윤석열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본 드라마이지만 마지막 파라가 나오면서 완성도 때문에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내란 상황만 아니었다면 이 드라마의 히트 소식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빨리 내란 수계를 끌어내리고 편한 마음으로 K드라마를 보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